이가 좋아지는 그날까지 경기 호감쇼 지금 시작합니다. 경호쇼.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외교상 기밀 유출 누설 혐의로 예, 고발됐죠? 누구죠? 강효상 의원이죠. 네, 많이 고발되고 그 외교관도 지금 외교부에 불려다니면서 아주 강하게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러죠. 그분들. 그래서 지금 강경화 장관도 화가 났고 지금 청와대도 화가 났고 그렇죠. 여당은 더 화가 났고. 근데 일단 여당이 화가 나고 뭐 장관이 화가 나는 걸 떠나서 일단 제일 큰 문제는 강효상도 문제지만 공무원의 자세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공무원이 그걸 노출시킨다고 생각 없이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이 굉장히 의식이 해이하다. 그렇죠. 이 공무원으로서의 국가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구나 고위 외교관. 고위 외교관이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참사관이잖아요. 꽤 그러니까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1등 서기관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이면은 뭐 근데 오늘 외교부 가서 한다는 말이 구력 외교로 포장할 줄은 몰랐다. 강효상이. 그러니까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후배라는 이유로 연락이 와서 동문이라는 이유로 연락이 와서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뭐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아니 뭐 기밀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도란프 대통령님 그 5월 말쯤에 그래 일본 들렀다가 한국 한번 잠깐 들리실래요? 하니까 트럼프가 그거 안 될 것 같다. 시간상 안 되겠다 막 라고 그냥 지나가지 그랬다더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막 포장을 해서 나라 망할 것처럼 구력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죠 지금 강효상이. 그러면 이제 이 강효상이라는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잖아. 그죠. 이 사람 국회의원이라서 이런 말을 할 때 막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 백이 있죠. 공익이고 네. 국회의원이니까 면책특권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건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게 면책특권을 누리려면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돼요. 일단 국회 뭐 상임위에서 발언을 한다든지 뭐 전원위원회에서 어디서 했지? 당사에서 했나? 아니 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걸 갖다가 뭐 페이스북에도 적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이거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효상 씨가 상당히 많이 실수를 한 거예요. 똥볼 찼구나 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똥볼 차는데. 내년 선거 있어갖고 뭐 이게 그렇죠, 주목받고 싶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뭐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감싸고 있는데 공익이다. 공익적 차원이다. 아니 여기에 공익이 어디가 있어? 그래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뭐 특별하게 과거처럼 누군가의 비리를 피해자가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공익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 공익 제보자다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번에 한 명 있었잖아요. 공익 제보라고 자기들이 막 떠들었던 사람. 누구지? 그 청와대 파견 검찰. 그 김모식인가 네. 저기 젊은 김모씨라고 합시다. 이름은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에 관련해서는 그거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약간의 그런 소지는 있다고 봐요. 그건 그렇다고 보자고 한다면.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상 간의 이야기를 한 걸 갖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터트려버리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 야당 내에서도 똥볼 찼다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대요. 그렇죠. 이걸 야당 탄압이다 뭐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다 하는데 앞뒤가 야당 탄압하고는 전 상관없는 얘기니까. 아니 자기네들도 아는데 이제 실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외교관 출신들도 지금 그건 아니다. 그렇죠. 강효상 출당시켜라. 맞는 얘기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진짜 정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원래 딱 선 긋고 이건 짜게 하고 해야 되는 거를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형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둘 다. 노출시켰다는 공무원도 그렇고 단순히 징계로 끝나고 그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걸 갖다가 얘기했던 우리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형법 173조 2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1항이 외교 기밀을 유출하는 게 1항이고 외교 기밀을 유출을 받기 위해서 탐지를 하거나 수집을 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받아요. 이게 형의 그 상한이 5년 이하 징역이에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년에 자유한국당에서 출마 못할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데 자기들이 스스로 걸러내. 선진화법에서부터 해갖고 지금 그러니까요. 형법에다가 요번에 또 이런 거 뭐 이것저것 하면은 뭐 이거 출마할 사람이 현역이 지금 한 몇 명 안 남겠는데?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도 그렇지만 응. 선거구 지금 조정하면은 많이 빠져야 되는데 알아서 빠져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이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음. 남 걱정할 건 아닌데 우린 좋은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갑자기 구원투수로 등장을 한 거잖아요. 우리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난 황교안 씨의 인기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지 좀 의문스럽기는 해요. 나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줌마 아저씨들을 만나보면 이 외부자들 야 황교안밖에 대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수 쪽 인사들은 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황교안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점잖다. 일단 뭐 점잖아 보이고 사람이 강직해 보이고. 인상이 또 좋아요. 젠틀해 보이잖아요. 젠틀해 보이면. 보여요. 젠틀해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래요. 오, 의외죠. 의외네. 네. 의외네 진짜. 키도 요만해요. 키도 조만하고 편집할 것 늘어나. 돈술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랬었어? 야 그럼 진짜 잘했다. 그거가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까는 가봐. 하긴 이덕화. 이덕화씨도 그렇고. 하여튼 강효상은 어떻게 또 카카오톡으로 그래갖고 저기 우리 쪽에서는 텔레그램으로 하는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있고. 외교 기밀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쫄아갖고서는 바로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톡으로 계속 이렇게 통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전화번호 몰라? 그거는 미국에 있어.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저 했는데 로밍은 돼 있겠지. 로밍 외교관, 같은 거 고유 외교관 외교관이면. 있으니까 그치? 전화를 하지 생각해보니까. 굳이 통화료를 그거는, 아끼려고 카카오톡을 했다?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통화는 감청이 되고 뭐 카카오톡 이런 어플은 감청이 안 되고 이러나 보지 뭐. 그런가? 이 높은 사람들이 뭐 다 돈이 없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야. 할 게 아니, 뭐 있으니까. 이런 심각성까지 알면서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여간 이 양반들 진짜 이번에 크게 한번 혼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 가야지요 이거는. 감옥 가야지. 진짜. 지위고하를 떠나서 이런 행위는 감옥 가야지. 그러니까 아니, 미국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감옥 보내야 감옥 되는 가야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우리 옛날에도 잠깐만 이렇게 거론을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를 했다. 김정일 앞에서 김무성이 터뜨린 거. 윤상현이 터뜨리고 윤상현. 김무성이 받아갖고 뭐 황우여랑 샤바샤바해서 박근혜가 그걸로 인해서 당선된 그렇죠. 측면이 있어요. 얼마나 공격 많이 했어. 그걸로 포기했다고. 그걸로 이제 무당층을 공격했다. 그죠? 뭐 빨갱이 프레임. 근데 그때 당시에 김무성이는 뭐 자기가 다 봤다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봤다. 야, 그 얘기 들었어. 아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김무성이 이런 식으로 도망가고 해서 법적으로 안 걸렸어요. 예?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입이 돼 있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건데 국민들을 상대로 그리고 당시 야당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명박이 박근혜 당선을 도운 거죠. 국정원을 동원해서.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금방 드러나서 결국에는 강효상만 제2의 김무성이 되고 싶었던 강효상만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가네. 감옥 가요. 우리 그 조선일보만 많이 이렇게 디펜스 해주시던 분이 자신 디펜스를 잘 못하네요. 뭐 동아일보 이런 데서도 지금 비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앙일보 그렇더라고. 쪽에서. 네. 오선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요거는 실제가 안 돼. 김진태 쪽에서 욕설이 비슷하게 나왔다면서요. 그래요? 김진태 쪽에서 김진태가 강효상 욕을 제정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다들 엄청 그러니까 쳤어요, 그거를 해석을 하면 아니 나 내년에 춘천에서 3선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렇지. 이거네. 아, 같은 편들도 지금 우리 실제 미국 사랑하는 양반들인데 네. 미국에 관련해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가 얼마나 믿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기둥으로 이리 발전하는 자유당에서는 제9차 전당대의원 대회를 6월 29일 서울시내 대한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재하는 이기봉 중앙위원회 의장은 대표사를 통해서 당에서 영리 싸움을 제거하고 우리를 전사 대회의 대목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백번님과 더불어서 그는 집과 현 주의를 위해서 네, 그럼 다음 이야기로 가서 네. 조진래 의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아, 조진래 해볼까요? 의원. 예. 전 의원이죠. 전 의원 있죠. 네. 경남 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 비리 사건에 관련돼서 수사를 받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고 있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또 한 분이 계시죠. 수사하고 계신 분이. 김성태. 전 아, 원내. 안 그래도 김성태 따님 때문에. 김성태 본인도 찔렸는지 이거 한마디 이번 했으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이 언제 끝날지 두렵다. 그리고 뭐 황교안도 잔혹한 정권이다. 정치 보복이다. 아니 근데 다른 애들은 그래 황교안만큼 하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 때문에 사건으로 이렇게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학살도 자행한 그런 정권의 책임자였고 하여튼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공안 사건들 많이 박근혜 있었죠. 박근혜 박근혜 시절에도 시대뿐만 아니라 그저 검사로 있을 때 검사로 있을 때 공안 검사로 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자기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한다. 아 그래서 진짜 너무 이건 인간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홍준표도 또 한마디를 했어요. 같이 한마디씩. 니들 눈에서도 피눈물 흘리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워딩은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밑바탕에 깔아놓고서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정치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 더 나아가서 이 새끼들 니네도 그럼 내가 정치 보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너무 나갔어요. 내심을 이렇게 비춘 거죠 이제.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올 거다. 보통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사건이 그냥 종결돼 버려요 일반적으로. 그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망자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문제는 이에 관련된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또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연된 것들 다 사실은 끊기는 거죠. 홍준표 도지사 시절 그렇죠. 이어서 이게 지금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제리는 건가? 네. 그쪽하고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수사를 갖다가 한 명이 그냥 뒤집어 쓰고 총 때문에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식 음모론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거 홍준표가 죽였을 수도 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음모론으로 접근하는 거 소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뭔가 소설입니다. 소설 한번 그들식 씁시다. 네. 소설. 소설입니다. 이건 또 사실 적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소설. 소설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무슨 비리가 벌어졌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예전에 할복하는 의원들 그렇죠. 꽤 있었고 사무라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좀 아픈 기억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의원 뭐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정말 비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존재를 했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국정원에서 조작하고 뭐 눈두렁 시계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했을 그죠. 때 이미지를 깎아먹기 위해서 장난친 것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런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였지요. 그렇죠. 이 전우가. 약간 뭐 아예 그냥 뭐 정치 보복이라고 딱 여기 찍어놓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이게 이거야말로 시체팔이지요. 네, 조진래 전 의원을 팔아서 정치적으로 이용.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강효상이나 이런 여러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근 몇 주간 계속 똥볼을 차고 있는데 그런 것을 무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시선을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정치 보복이라는 하나로 그냥 다 묶어버리죠. 묶어버린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네, 저희도 이제 기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추모하고 애도를 애도하고 해야 되는 분위기가 나와야지 정치적으로 서로 욕하고 먼저 싸우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김성태 씨.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장제원 의원이 그 조진래 전 의원의 빈소에 방문하고 나와서 김성태 의원님도 자살할까 두렵다 이 보복에 이렇게 혀놀림을 하는 거는 지난번에 그 맞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맞다 맞잖아. 요거만 했어도 날라갔지. 경원 듣고 그런데 맞다. 네. 뺨알이 전혀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사기꾼들.
사기고 정치 사기. 김성태 의원은 지금 현재 보니까 가장 크게 걸릴 만한 사안이 자기 딸에 관련된 이 채용 비리인데 KT.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너무 구차하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학이랑 비슷하네. 그 나중에 가면 근데 또 알았다고 해요. 김학이도 바로 구속되자마자 사실은 알긴 아는 사이다라고 알긴 하죠. 아는 사이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김상태도 그럴 거야.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당시에 그나마 좀 권력을 쥐고 있던 자리였잖아요. 야당에서 아우. 사실상의 당수였잖아요. 그- 원내대표였긴 했지만 원내대표였죠. 당대표가 제대로 존재하지 그죠. 않으니까 그리고 수도권 의원이고 해갖고 위상도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KT 회장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자기는 안 날라가냐? 공동 책임져야지요. 책임져야죠. 책임져요. 자신이 그 채용 비리에 관련해서 다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뭐 여당 의원 누군가의 뭐 자식들이 있고 뭐 대통령의 자식이 어쩌고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막 했던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식에 관련돼서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그러게. 했을 거라고 지금 다들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했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러니하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이제 빌어줘야 되는데 다 자기 지금 실드 치는데 바빠요. 자기 이거 정치보복으로 해서 물타기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모면해보려고. 논점을 좀 흐려보려고. 근데 이게 지금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빌어줘야죠. 아쉽습니다. 네.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됐어. 네, 좋습니다. 네. 서훈 국정원장이랑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 이 두 분이 뭐 이제 두 회동을 분이 갖다. 아니라 지인들과 그걸 회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식사 모임 정도인데 사실. 네. 그래서 그걸 두고서 이제 야당에서는 심지어 정의당에서까지 그건 좀 아니다라는 아니다. 반응이 나왔고 심지어 지금 뭐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고발까지 국정원법 위반이나 뭐 이런 고발까지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장이 이런 게 이어지고 이해훈 정보위 위원장이죠. 정보위원장, 정보위 위원장은 둘이 밥 먹었으면 100% 아니냐? 어? 아니 대북 관련 책임자와 민주당의 총선 관련 이 전략 책임자가 만났으면은 뭐 100%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설이죠. 소설이지. 다 소설이에요. 어떤 뭐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여지도 없었어요 사실은. 뭐 예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초원복지처럼 거기 가서 뭐 녹취를 뜨거나 도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요.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기한 거 알아요? 그걸 취재해서 이렇게 했던 그 매체가 연예인들 까발리는 더 팩트라고 팩트. 아닌가? 연예인들 까발리는 그렇죠. 곳이야. 디스패치처럼. 그러니까 걔네가 비슷한. 그 흥신소 같은 곳이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졸졸 쫓아다니고 하는. 근데 왜 어떻게 양정철을 쫓아다니는 아, 생각을 그러니까. 했느냐?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있다라고 연결돼 생각을 있지.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터트리는 매체마저도 고려를 하는 이 사주한 곳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럴 확률이 그럴 그렇잖아요. 수도 있겠네. 왜냐면 굳이 합법적으로 취재 명목으로는 쫓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 두 사람이 뭐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둘이 만났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아니 둘이 만났다고 해서 밥 먹었다고 해서 그게 사실 물론 그 대화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만난 자체만으로 관건 선거다. 벌써부터 이거는- 민주당이 이 장기 집권 그거를 하려고 장기권 플랜이다. 와 나는 그 과대망상에다가 우리 양 원장님은 그러면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조급증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근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이 집권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형국으로 전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실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조금 무겁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조금 가볍게 해서 나 좀 이렇게 감각이 떨어졌다고 봐.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던 거는 그러니까 물론 감각이- 의도치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자각이 좀 부족했다.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큰 자리는 아니지만 대내적으로는 그래도 내부에서 알아주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내용이 다를 그렇죠.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다르죠. 다를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좀 망각하지 않았나. 그런 그래서 생각이 저도 이제 듭니다. 감각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좀 떠나 있었잖아요. 미국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 무게감이라는 걸 이런 거 아직 느끼기도 전에 이게 이제 이런 사건 즐기는 것 같으시던데요. 아, 진짜요? 옆에 기자들 달라붙어갖고 막 수십 명이 막 뭐 질문하니까 뭐 즐기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던데. 아, 진짜? 아니 나도- 그러나 무섭다 이 생각이 오는 들어요. 길에 방송을 잠깐 봤는데 여자 기자 네, 막 밀려져 넘어가 아까 그러니까 괜찮으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는 적이 있었어요. 잡혀서 잡아서 일으켜주고 막. 근데 그 센스가 기자도 참 센스가 다른 게 일어나자마자. 바로 질문을 해버리니까 오. 그래서 이 강요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두들겨 패고 있었는데 이게 또 건수 잡은 거야?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그러니까 판단.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소재지. 이게 좀 연결이 되긴 해요. 정치 보복이고 정치 실세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이 사건이 연결되는 것처럼 참 공교롭게도 또 그렇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갖다가 다 연결을 해서 사다리를 놓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죠. 다 같이 짜고서 국민들 갖고 노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런 거는 무서워갖고. 그 여야가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아니겠지. 있는 사이가 좋은 사이인가요? 아니, 생각보다 우리가 뭐 적대적 공생이다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일면에는 있겠지. 일면에 있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사이가 진짜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다선 의원들끼리는 친해도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친한 사이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하여튼 오늘은 그러면 짧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공지사항 오늘은 없어? 오늘 공지사항은 정간사 왜 안 바꿔? 어제 바꾸려고 해요. 정간사 오늘 공지사항 정 오피셜 이 없네요. 없어요? 해주공지 뭐 여자친구 구합니다. 아 우리 참고로 우리 청정군은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정간사. 아 정간사. 우리 정간사는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 다 예쁜 남자 좋아하잖아. 예쁜 남자. 좀 마음이 예쁜 여자 예쁜 좋아하죠. 남자? 남자 예쁜 남자면 큰일 나지. 아니 큰일 난다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